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도움드리는 방송 좀 진행해 보도록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번 방송에 했었던 그 상가투자 이야기나 그다음에 경매투자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저의 20년 전에 가계부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공개를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저의 낱낱이 공개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조금 창피한 부분들도 있고 제가 또 글씨를 굉장히 못 쓰거든요. 글은 사실은 좀 쓰는 편인데 글씨가 굉장히 악필이에요. 그래서 글씨를 공개하기도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사생활을 너무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을 좀 드리고, 그래도 좀 재미도 드리고, 쉽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진행을 하려면, 그래도 이런 컨텐츠를 또 제공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또,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았던 이제 흔적들을 또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나도 저렇게 종잣돈을 모으면, 그래도 이지윤처럼 그래도 자산을 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좀 희망을 좀 드릴 수도 있겠다 해서 그냥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시고 자극도 좀 받으시고 너무 욜로 하지 마시고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종잣돈이 어쨌든 있어야지 투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종잣돈이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잣돈이 1,000만 원이 굴러가는 거와 종잣돈이 1억 원이 굴러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열심히 모으셔서 종잣돈을 좀 많이 모으셔서 투자도 잘 하셔서 부자 되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계부를 처음으로 좀 공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일단 이거는 2000년도에 쓴 가계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가계부를 이렇게 볼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옛날에 썼던 거니까. 그래서 보면서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8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때는 이런 일을 하고 살았었구나. 막 이러면서 진짜 치열하게 살았구나. 이때만 해도 나이가 그래도 꽤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하면서 좀 감상이 적기도 하고 주마등처럼 또 스쳐가는 일들도 많고 또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다시 그때처럼 살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보면서 많은 좀 감상에도 좀 적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계부 보시면은 이렇게 막 영수증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했었던 영수증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들도 보면서 한번 품목들도 한번 짚어보고, 제가 어떤 식으로 가계부를 썼는지, 사실 엄청나게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쓴 가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모든 기록과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제가 돈을 아꼈던 흔적들, 여러 가지 저의 생활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 참 보면서 많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공개할 수 없지만은 짧게 요새는 또 세 줄 일기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길게 쓸 필요는 없고 그냥 하루에 3줄 정도만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는 지금 가계부를 쓰진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정도만 파악하고 어느 품목에 썼는지 정도만 정리를 하지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를 하진 않거든요. 사실 시간도 많지 않고. 근데 처음으로 종잣돈을 모으시는 분들은 가계부를 3줄 일기나 그다음에 요새는 가계부 어플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꼭 글씨를 쓰지 않아도 손쉽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해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좀 파악하고 내가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이런 내가 소비 패턴은 어떤지 이런 거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종잣돈을 모으는데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하고 지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가계부는 어느 정도는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적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게 이제 일기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일기들을 쭉 적어 나갔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도 카드 영수증도 이렇게 막 붙여놓고 일반 영수증도 영수증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일단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적을 때 콘텐츠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뭐 물건들이 있으면 잘 버리지를 못해요. 왜냐면 거기에 담겨 있는 추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잘 못 버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옷도 지금은 좀 많이 버리긴 했는데 옷도 계속 못 버려갖고 한 10몇 년 된 옷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옷들을 좀 버리긴 버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쓸 때 이게 기록이 되고 어떤 뭐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거는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기록은 나중에 콘텐츠가 될 수 있고 기록이 없으면은 그날은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잠깐씩은 쓰려고는 하지만 매일은 못 쓰지만은 어쨌든 기록으로 남겨놓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굉장히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메모나 기록을 좀 습관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건설사에 있을 때 사업지 조사를 하러 다녔거든요. 어디 현장들 나가가지고 뭐 그 사업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합장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그 내부적인 임원들 간에 어떤 내부적인 일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지가 뭐 어떤 뭐 평지인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지 조사라고 하는데 그 사업지 조사를 다닐 때도 그 했던 내용들과 그 조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기록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총회 책자 같은 것도 그렇고 다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내가 어떤 조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책으로 엮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책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별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 기록들 웬만한 거 조금만 갖고 있고 지금은 버리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좀 그런 걸 모아서 어떤 좀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20년 전, 19년 전에 정확하게는 썼던 것들이 좀 기록이 되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2000년 1월 기록은 콘텐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면은 요새는 이런 영수증이 없는데 뭐 옛날에는 조그만 슈퍼를 가면은 저런 영수증을 줬었어요. 품목이 잘 안 나오는 이런 영수증을 줬는데 글씨 진짜 못 쓰죠. 제가 봐도 저는 진짜 너무 악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 어쩔 땐 제가 쓴 것도 못 알아보는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글씨를 좀 잘 못 쓰는데 품목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뭐 파, 시금치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1월 달 건데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560원이고 그다음에 뭐 파가 1,000원이고 뭐 시금치가 700원이고 치즈가 2,300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와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어떤 거는 또 많이 오르고 어떤 건 또 별로 안 오른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계부를 통해서도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을 실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한 자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또 맨 밑에 보니까 400원이잖아요. 지금 아이스크림 적어도 한 1,500원, 2,000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 잘 안 먹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쌌구나, 저렴했구나.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체감했고, 옛날에는 영수증을 또 저렇게도 줬었구나. 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것도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상을 보는데, 총 19,800원이 들었고, 옆에 보시면, 우리 먹을 거 해가지고, 식구들 먹는데 28,500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상도 차리고, 장을 보는데,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저 이거 보면서도 한참 웃었는데 동태가 2,000원이고 버섯이 1,000원이고 사과 3개가 2,000원 뭐 감이 6개에 1,500원 그래서 제 쌍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쭉 올렸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뭐 낙지를 또 샀네요. 그때는 그리고 또 낙지가 5,000원 굴이 2,000원이었네요. 그리고 시금치가 1,000원 뭐 탈치제가 2,500원 해가지고 뭐 두부가 2,000원 뭐 차비가 그때는 버스비가 700원이었네요. 지금은 1,000 몇백 원 하죠. 하여튼 제상 보고 아무리 19년 전이긴 하지만 제상 보고 그다음에 식구들 먹는 거 사는데
5만 원이면 충분했다. 이걸 보고도 참 웃었는데 제가 쭉 보면서 동태를 되게 자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웃었는데 동태가 사실은 되게 저렴하고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많거든요. 뭐 지리도 많고 지리도 있고 뭐 매운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때는 제가 살을 이렇게 발려가지고 그 흰살만 해가지고 뭐 계란이랑 이렇게 버터에다 볶아가지고 약간 그런 뭐 동태볶음밥 이런 것들도 꽤 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태를 꽤 많이 사 먹었더라고요. 저렴하고 맛있고 살도 안 찌고 이러니까 꽤 많이 먹었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참 웃었어요. 이렇게 제쌍하고 먹는 거 사는데 5만 원밖에 안 들었구나. 이거 보면서 또 참 웃었던 기억이 나고요.